안녕하세요. 심리극의 진심인 사람 중 한 명,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성우 상중입니다. 2024년부터 이드치 연구소는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을 함께 공부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기회되는 대로 소셜웍, 소시오메트리 앤 사이코 드라마의 주요 내용을 번역하고 요약 정리하여 유튜브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책은 총 20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20편의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20편 내외의 영상으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문을 추천합니다. 유튜브 채널의 저자가 직접 책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도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책 내용을 요약 전달하기 때문에 책 속에 담긴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보고 인용문과 출처, 사진, 표를 포함해 다양한 참고 자료를 직접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방대한 내용의 역사 기록과 인용문이 요약되거나 생략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기회되는 대로 이 책의 원문을 찾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아마존 사이트에서 킨들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저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운로드 링크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성우들과 함께 소셜웍, 소시오메트리 앤 사이코 드라마 제3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3장의 제목은 사회 측정, 심리극, 집단심리치료, 제이콥 모레노의 역사이고 다음과 같이 세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제3장 1절 집단심리치료의 역사. 제3장 1절 1장 집단심리치료의 정의. 제3장 1절 2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모레노의 성격. 제3장 2절 사회 측정, 심리극, 집단심리치료, 그리고 제이콥 모레노의 역사. 제3장 3절 사회복지사이자 사회학자로서 모레노. 제3장 4절 1974년 모레노 사망 이후 사회 측정과 심리극. 제3장 5절 결론. 이제 서문을 시작으로 세부 항목 순서대로 요약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제3장 서문. 이 장은 사회 측정의 역사, 심리극 및 집단심리치료의 역사, 그리고 이를 창시한 모레노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모레노의 삶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을 그의 철학 발전과 사회 측정, 심리극, 그리고 집단 심리치료의 실천과 연결해 다룹니다. 모레노가 고안한 방법들이 역사와 연결해 어떻게 인기를 얻었고 그 인기가 어떻게 쇠퇴하게 되었는지를 통해 미국과 세계의 역사적 흐름을 함께 이해하는 데 도움됩니다. 또한 모레노의 역사와 사회복지의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여 모레노의 철학, 이론 및 실천이 사회복지사와 연결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극, 사회복지, 집단치료, 심리학, 사회 흐름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타임라인이 제공됩니다. 제3장 1절 집단심리치료의 역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활동 분야에서 집단치료의 기원과 정의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조셉 프렛 박사가 1905년 보스턴에서 결핵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교육 모임을 개최한 것을 최초의 집단치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집단활동이 치료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레노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강의와 토론은 먼저 집단 구성원을 진단하고 평가해야 집단심리치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레노는 집단심리치료 운동의 아버지로 여겨지며 조셉 프렛의 교육적 방법과 트라이건트 버로우의 집단 분석을 비롯한 여러 집단활동을 포함합니다. 모레노는 자신이 정신건강의학과의 세 번째 혁명인 집단심리치료의 선구자임을 주장했고 1932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 정신건강의학 학회 연례에 의해서 집단치료와 집단심리치료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레노가 이 분야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참고로 정신건강의학의 세 가지 혁명은 제이콥 모레노가 주장한 것으로, 첫 번째 혁명은 18세기 초 프랑스의 필립 피넬이라는 의사가 정신질환자의 처벌을 거부하고 치료를 주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혁명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등장으로 신경학 중심의 정신질환 증상 개념에서 심리학의 비중이 커진 것입니다. 세 번째 혁명은 앞서 언급한 제이콥 모레노가 선구자라고 주장하는 집단심리치료의 등장입니다. 이 영상은 집단치료의 역사를 최대한 요약했기 때문에 원서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3장 1절 1번 집단심리치료의 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레노의 집단심리치료 이론의 기원은 그가 1913년 비엔나에서 여성 성노동 집단을 조직한 것입니다. 여기서 집단 구성원 중 한 사람이 같은 집단에 속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면서 집단심리치료의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레노는 그룹 구성원 전체가 집단심리치료의 대상이어야 하고, 그룹 내 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진정한 집단심리치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레노는 집단심리치료를 개인 심리학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닌 사회적 역학에 기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레노는 사회측정법의 발전 덕분에 집단심리치료가 그룹 내 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레노는 집단치료의 개념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일부 사회복지 실무자와 교육자들은 전체 그룹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해와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노는 집단치료를 위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으로서 집단심리치료를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모레노는 집단치료를 위한 미국 내 협회와 국제협회를 조직하고 이끌었는데, 그 협회가 바로 미국 집단심리치료 및 심리극 협회, 그리고 국제 집단심리치료 협회입니다. 모레노가 비엔나에서 여성 성노동 집단을 조직한 이야기는 사회극의 기원과도 연결됩니다. 저는 집단활동을 진행하면서 집단 구성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왔고, 집단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목격해왔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복지 실무자가 집단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중 하나라 생각하기에, 집단활동에서 집단치료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자연스럽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치료의 개념이 조금 더 넓어진다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집단활동과 집단치료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장 1절 2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모레노의 성격. 모레노의 믿음 중 하나는 사람은 각자 하나님의 거울을 내면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레노는 신을 닮은 자신의 표현을 깨닫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동시에 그는 항상 성인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의 행동은 사회 측정과 심리극의 고립에 영향을 주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데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임상사회복지 분야는 1920년대에 전문화되었으며 심리학, 정신분석학, 정신역 등의 기초를 많이 채택했습니다. 모레노의 철학적 체계는 정신분석이론과 대립되고, 모레노는 정신분석이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모레노는 통찰력이 행동의 산물이라고 믿었기에 이를 행동의 통찰력이라고 불렀고, 자발성과 창조성이 변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믿었습니다. 모레노는 프로이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프로이트 박사님, 저는 박사님께서 중단하신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무실이라는 인위적인 환경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는 거리에서, 그들의 집에서, 자연 환경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당신은 그들의 꿈을 분석합니다. 저는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모레노의 이 말은 초기 사회복지의 철학과 실천을 반영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회복지사의 발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회 측정과 심리극이 인기 없는 이유 중 하나는 프로이트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모레노의 견해차입니다. 모레노의 독특함은 모레노의 사상이 미국 학계에 통합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처음에는 1930년대 최고의 사회과학자 중 한 명으로 등장했지만 모레노의 독특한 성격은 모레노를 향한 사람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모레노가 받았던 비판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비주의에 대한 그의 헌신, 과격한 스타일, 과대망상증 같은 언행은 대부분의 초기 지지자들을 떠나게 만들었다. 모레노의 독특함을 학계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었다. 모레노는 대부분의 저서를 자신이 설립한 출판사인 비컨하우스를 통해 발표했는데 그의 저서가 심리극 공동체를 넘어 널리 알려지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의 방법을 학계에 통합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1947년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당시 모레노는 몇몇 대학의 주요 교수들로부터 하버드대의 새로운 사회학 실험실을 이끌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익명의 사회학자들이 자신을 지지한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자신은 이 역할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요약 정리하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아담 블래트너는 모레노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가라는 영상과 심리극의 창시자 모레노는 프로이트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라는 영상을 떠올려 보았고 다시 한번 시청하고 영상 속 내용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대인관계와 사회기술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또한 이 글을 요약 정리하면서 모레노의 대인관계와 사회기술이 사회측정, 심리극, 집단치료의 확산을 방해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쉽습니다. 특정 콘텐츠가 학술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고 매력적이라고 해도 콘텐츠를 고안한 사람이 대인관계와 사회기술의 문제를 노출하면서 학계에서 고립된다면 그 사람의 콘텐츠도 함께 고립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3장 2절 사회 측정, 심리극, 집단 심리치료, 그리고 제이콥 모레노의 역사. 제이콥 모레노는 사회 측정, 심리극, 집단 치료의 창시자로 사회 측정, 심리극, 집단 치료는 모레노의 영적 경험과 철학적 신념을 깊이 반영한 것입니다. 모레노는 창조적인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개인과 집단이 자체적으로 치유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모레노가 인간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안녕과 치유를 중시하는 그의 접근 방식에 반영되었습니다. 그가 창시한 것은 연극적인 요소가 깊게 녹아들었고 역할 연기와 이야기 전개는 전통적인 대화 치료를 넘어서 개인의 표현과 탐구를 도왔습니다. 모레노의 집단 치료에 대한 기여는 혁신적이었고 그의 영향은 전통적인 치료 환경을 넘어 난민 캠프나 감옥과 같은 장소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레노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아이디어가 수용될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뉴욕에 정착한 후 그는 병원, 교회, 감옥, 학교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알리기 위해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926년에는 베아트리체 비처와 결혼하여 미국 시민권과 의사 면허를 획득했고 1929년에는 카네기 홀에서 즉흥극장을 열었습니다. 1932년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APA 미국 심리학회에서 그룹 치료와 그룹 심리 치료라는 용어를 소개했고 사회 측정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모레노는 정신분석학자 프란츠 알렉산더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집단 활동이 범죄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구했고 전 APA 회장인 윌리엄 앨런슨 화이트 박사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 정신건강 분야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나중에는 대인관계 이론을 개발한 해리 설리반과 협업하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 초반
모레노는 뉴욕 스테이트 트레이닝 스쿨 오브 걸에서 연구 소장으로 일하면서 사회 측정 평가를 발표했고,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인간 간 상호관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교, 뉴스쿨 사회연구소, 뉴욕 대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강의하면서 1935년부터는 사회 측정 분석을 통해 권투 경기의 승자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1936년에는 뉴욕 비컨에서 심리극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정신증, 대인관계 문제, 부부갈등 등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레노의 연구는 미국 정신건강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세인트 엘리자베스 병원의 심리극 무대가 설치되었습니다. 1941년 세 번째 아내 제르카 모레노와 협업하여 뉴욕 시내에 사회측정연구소와 심리극 전용극장을 열었고, 하버드대의 학과장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은 군인들의 사회 복귀로 인하여 집단 치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미군은 군사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 르윈의 그룹역학 분석과 함께 모레노의 사회 측정을 사용했습니다. 모레노의 아이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심리극을 치료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정신병원이 늘어났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심리극 기법은 참만남 운동, T그룹, 감수성 훈련, 인간 잠재력 운동, 인본주의 심리학을 통해 대중화되었습니다. 모레노의 연구는 사회심리학, 산업조직 심리학, 응용심리학 등의 현대 심리학 분야의 선구자인 커트 르윈, 인본주의 심리학 창설을 주도했고 욕구 5단계설을 주장한 아브라함 메슬로, 게슈탈트 치료의 창시자 프리츠 펄즈,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작가이자 의미치료의 창시자 빅터 플랭클, 인간중심 치료의 창시자 칼 로저스를 포함하여 함께 공부했던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모레노의 공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심리극 기법의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었고, 집단활동의 문제점들이 보고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90년대 사이 증거 기반 실천운동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면서 참만남 운동과 심리극 기법의 인기가 줄어들었습니다. 모레노는 1974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여전히 심리학과 심리치료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 덕분에 제가 알고 있거나 관심 있는 심리학 이론, 심리치료 이론, 상담 이론들이 모레노가 고안한 콘텐츠들과 서로 연결되고 통하는 점이 있음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기회된다면 심리극의 관점에서 이 이론들을 되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레노라는 한 개인의 독특한 대인관계와 사회기술이 모레노의 공로가 인정되지 않는 것에도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쉽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는 모레노의 의미 있는 산물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장 제3절 사회복지사이자 사회학자로서 모레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이콥 모레노의 활동은 사회복지사의 활동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는 이민자, 난민, 성매매자, 죄수, 어린이 및 중증 정신질환자와 같은 가장 억압된 사회계층과 비극적인 사회적 현실에 노출된 곳에서 실시한 임상작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개인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과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사회복지의 사회정의, 자격권 및 권한 부여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고 사회 전체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회학,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같은 다양한 분야를 통합했고 사회복지를 특별한 전문 분야로 만든 개별, 집단, 커뮤니티를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 실천 범위를 다루었다고 봅니다. 저는 심리극을 배우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모레노의 활동이 사회복지사의 활동, 그리고 저희 활동과 맞닿았다는 생각을 해왔었고 이 책을 통해 확인하여 기쁩니다. 제가 만나왔거나 제가 아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중에는 모레노의 철학과
이론과 활동과 잘 연결되는 분이 계십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저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와 심리극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제3장 4절 1974년 모레노 사망 이후 사회 측정과 심리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레노 사후에도 그의 부인 제르카가 리더십 활동, 저술 활동,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심리극을 홍보해왔고 많은 이들은 그녀를 심리극의 어머니로 기억합니다. 모레노가 사망한 지 1년 후인 1975년 미국 평가위원회는 사회 측정, 심리극, 집단 심리 치료 분야의 자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제르카는 모레노의 복잡한 저작물을 이해하기 쉽게 다듬어서 학생들과 교육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2006년에 출판된 더 퀸터센셜 제르카라는 책은 그녀의 중요한 출판물로서 학생들과 교육자들의 접근성을 보다 높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2012년에 발간된 회고록 투 그림 어게인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심리극을 가르쳤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모레노 사망 이후 미국 집단 심리치료 및 심리극학회 회원수는 감소했지만 독자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기가 감소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심리극의 인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신병원 폐쇄와 정신질환의 의료화로 인한 변화로 미국에서는 심리극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서 심리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리극은 호주, 뉴질랜드, 유럽, 터키, 이스라엘, 아시아 및 남미 등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이 국가들은 심리극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심리치료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학 및 심리극 석사 과정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미국 심리학회가 집단심리학과 집단심리치료를 전문 분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두 논문은 모레노의 심리극, 사회측정, 집단심리치료라는 세 가지 모델이 사회복지사들이 집단을 지원하는 데 유용함을 입증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현재 예시바 대학과 브린모어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모레노는 1974년에 자서전을 완성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그의 자서전인 천재의 자서전이 발간되었습니다. 창조적인 예술요법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사회복지저널에 심리극 특별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심리극과 사회측정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모레노의 방법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관심과 협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외국에서 출판된 심리극 관련 서적을 통해 제이콥 모레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젤카 모레노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아담 블레트너의 글을 읽으면서 젤카 모레노 덕분에 제가 심리극 관련 이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 모레노, 그리고 그의 철학과 이론과 활동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3장 5절 결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장은 심리극의 미래와 모레노를 이해하기 위해 모레노의 방법이 개발된 역사적인 맥락, 미국에서 그의 작업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사회와 문화적인 요인이 모레노의 작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심리극의 역사는 사회복지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었고, 이는 집단연구, 심리학, 의학과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제가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심리극을 배우고 알아가고 실천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되고 싶은 대상 중 한 집단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도 그런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제3장 사회 측정, 심리극, 집단 심리치료, 제이콥 모레노의 역사에 대한 내용 요약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제4장을 요약 정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드치 연구소는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을 함께 공부하고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